지금요, 박근혜는 풀어주고 MB는 안 풀어주겠다. 이런 이야기가 들리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네들이 굉장히 이제 고민하는 것 같습니다. 왜? 지금 이제 돌아가는 게 없잖아요. 그리고 내년에, 일단 올해의 보궐선거 아주 깝깝할 겁니다. 지금 이제 뭐 여론조사를 해보면은 사람들이 정말 정권 심판하겠다. 그리고 중도층이 확 돌아섰잖아요. 자, 이런 측면에서 이낙연이 중도층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서 사면카드를 꺼냈어요. 그랬더니 이제 난리가 난 겁니다. 뭐 이낙연이 내쫓아라, 뭐 재신임해라, 뭐 이런 거부터요. 근데 이제 이낙연 선수가 재밌는 말을 했어요. 자기는 그동안에 문재인 대통령의 그 심기를, 이 마음을 늘 읽어왔다. 그러면서 청와대에서는 뭐 거기에 대해서는 답할 수 없다 이러면서 완전히 안면 몰수를 했는데, 문재인은 결국은 사면을 원한 거죠. 그리고 여기에 자기가 내년 선거도 걱정이지만은 올해 당장 발등에 떨어진 거, 그러니까 사면 해줄까, 뭐 이 카드밖에 없지 않나, 뭐 이런 얘기를 분명히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거를 슬쩍 이제 이 이낙연이가 터트려 보니까 이제 부글부글 일어난 거예요. 그 강성 지지자들이. 지금 민주당은 이런 강성 지지자들이 다 이끌어가고 있고요. 또 강성 지지자들이 엄청나게 입당을 해가지고 자기들의 당 게시판 장악하고 모든 것을 이런 식으로 밀어붙이고 있어요. 자, 이렇게 되면 여러분 잘난 일입니다. 일단 중도층들은요, 딱 등 돌리는 거예요. 왜? 저렇게 그악스럽게, 그리고 대통령 2명 이렇게 눈도 오고 춥고 이런데 이 인지상정이라는 것도 있고, 보통 인간의 마음이라는 게 좀 따뜻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저렇게 매몰차고 잔인하고 냉혹하고 독한 것들, 민주당, 좌파 이렇게 되면은요, 끝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얘네들이 왜 이렇게 분리 사면을 하려고 들까? 자, 이거는 여러분 딱 목적은 야권 분열입니다. 이번에 자기네들이 여권 분열이 됐죠. 뭐 난리가 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야권 분열을 시키겠다. 이게 그들의 말하자면 속셈인 겁니다. 네. 그러면은요, 분리사면이 야권 분열이 목적이다. 자, 이제 그 사면을 하느냐 마느냐를 가지고 이제 이낙연이가 터트리니까 그 강성들이 나타나갖고 너희들이 뭔데 촛불 시민의 뜻을 거스리나 하면서 이 좌파가 막 한 해 만 한 해로 분열이 된 거예요. 근데 지금 문재인이가 입을 딱 담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문재인은 월급을 왜 받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뭐 타일 정치 이 컨설팅이나 하고, 제가 보기엔 그게 한 게 거의 맞습니다. 그런데 문재인의 경우는 지금 카드는 없고 사면 카드는 써야 되는데, 문재인은 자기 지지자들은 물론이고 대깨문들을 설득을 못해요. 이제 문재인은 대깨문들한테 먹힌 상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지금 그러면 이 사면을 하면은 또 돌팔매 맞을 것 같고, 또 나온 수치도 엄청나게 안 좋고, 그렇다면은 이러면서 분리사면 카드를 꺼낸 거예요. 자, 박근혜는 정치적인 말하자면 이유로 들어갔다. 그리고 뭐 돈을 먹은 건 아니고 돈은 최순실이가 먹었다. 그러니까 1월 14일에 박근혜 대통령의 형이 확정되면은 그때 사면을 한다. 근데 MB는 이거는 뭐 횡령을 했고, 뭐 다스에 대해서도 그걸 속여가지고 이렇기 때문에 MB는 정치적인 것이 아니라 이 지저분하게 돈을 먹고 뭐 횡령을 한 거라서 MB는 사면을 하지 않아준다, 풀어주지 않는다 이거예요. 박근혜는 풀어주고 MB는 안 풀어준다. 자, 여러분 왜 그럴까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이 정권은 제가 늘 얘기했지만 문재인은 MB가 미운 거예요. 문재인이 대통령에 그렇게 자기가 정치적 자질 없는 거 알면서도 정수기하고 뭐 이 김어준이니 또 양정철이한테 우리가 알아서 다 해줄게요 이러면서 떠밀려서 간 이유는 뭐겠습니까? 노무현의 복수를 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자기네들 말로는 뭐 아름다운 복수를 하겠다 이렇게 찍고 까불었지만은, 즉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검찰에서 노무현 대통령을 말하자면 수사를 해갖고 노무현 대통령이 그 수모감과 자괴감을 못 견디고 부엉이 바위에서 떨어져서 죽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원수는 이명박이다, 이인규다, 이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여러분, 이인규가 그분이 미국에서 계속 도망치다가 한국에 들어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인규의 이응자도 나오지 않지 않습니까? 지금 뭐 검찰 개혁한다고 그러면은 제가 어느 날 생각해 봤어요. 아니, 이것들이 검찰 개혁한다고 하면은 제일 먼저 잡아놓고 막 주리를 틀고 광화문 광장에서 능지처참을 해야 될 1등이 이인규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이 검찰이 무고한 노무현을 잡아다가 결국은 부엉이 바위에서 떨어지게 만드는 살인 교사를 했다. 그동안 걔네들이 쭉 얘기했던 거예요. 근데 왜 이인규한테 손 하나 까딱 못할까요? 답은 뻔하죠. 640만 불 플러스 알파인 거죠. 그리고 640만 불을 지금 지금 나온 얘기는 노무현이는 돈을 안 먹고 그거는 이 권양숙이가 받아가지고 말하자면 아파트도 사주고 뭐 이것저것 그래가지고 그 아주 상류층이 사는 아파트를 사줬다. 그래서 처음에 노무현은 아이들 유학 자금을 박연차한테 좀 얻었은 줄 알았더니 알고 봤더니 아파트를 샀다. 이래갖고 노무현이 불같이 화를 내갖고 권양숙이를 뭐 두드려 패고 막 이런 말 많았잖아요. 그래서 권양숙이가 며칠을 맞다가 열받아갖고 창원에 가서 술 마셨는데 그새 이렇게 노무현이 이제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뭐 이런 얘기인데, 자, 이게 여러분 이것도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니, 박연차한테 유학 자금을 받으면 그건 괜찮은 거예요? 돈은 다 돈 받은 거잖아요. 그러면 유학 자금을 아들 유학 자금을 받던 딸 아파트를 사주던 똑같이 뇌물인 거예요. 아파트 사준 거는 더 나쁜 거고 유학 자금 받은 거는 뭐 유학 자금이니까 괜찮은 거예요? 아니잖아요. 이은기를 못 잡아드리고 이은기에 대해서 오셨습니까? 이러면서 입도 뻥긋하지 못하는 이유는 뭐겠어요? 640만 불 플러스 알파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 여러분 이미 그 권양숙이 딸, 이 노아무개라고 그 딸이요. 달러를 이렇게 박연차한테 받았을 때 그거를 계좌를 10개를 통해 가지고요. 뭐 이 돈을 바꾸고 아주 비자금을 보내는 아주 저열하고도 치사하고 더러운 수법으로 왜 돈 몰래 빼돌릴 때 완전히 뇌물의 뇌물도의 하이퍼 뇌물의 수준으로 돈을 받은 거예요. 순진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은규에 대해서 나를 누가 건드려. 이은규도 그러는 거고 다 건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분리 사면은 이런 와중에서 문재인이 노무현의 원수를 갚는 이 와중에서 절대로 박근혜는 풀어줄 수 있지만 이명박은 못 풀어준다 이겁니다. 내가 쟤 잡으려고, 쟤 고생시키려고 내가 이렇게 여기까지 왔는데. 그래서 그렇다면은 이제 박근혜는 풀어주고 이명박은 못 풀어준다. 이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일단 국민의힘 안에서요. 친박하고 친이하고 분열이 될 거예요. 그리고 황교안이 뽑아준 그 대다수의 공천을 하던 친박들은 좋아요 막 이렇게 누르고 친이들은 왜 그러느냐, 왜 이명박 못 해주냐 이러면서 그 내부에서의 균열이 또 있을 겁니다. 그걸 좀 즐기겠다 이런 야무진 꿈이죠.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요 이건 그렇게 큰 뭐라고 할까요, 임팩트가 있을 것 같지 않습니다. 왜? 지금 친이고 친박이고 이걸 다 떠나서 지금 있는 이 국힘당에 있는 의원들은 그냥 나 살고 보자예요. 그러니까는 친자예요. 친자. 나밖에 모르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면론이라는 것은 결국은 지금 문재인과 강성 좌파들, 대깨들 이런 애들에게 엄청난 분열의 씨앗이 될 것이고 이 사생팬들의 발광이 아마 그 엔딩을 장식할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안심하고 보기만 하면 되겠어요. 자, 그렇다면은요. 결국 이건 어떻게 볼 수 있느냐. 지금 뭐 사면을 할 것처럼 얘기하고 주호영 그 원내대표는 사면해달라. 친이도 해주고 뭐 친이와 친박 이렇게 다 뭉뚱그려가지고 MB도 해주고 박근혜 대통령도 사면해달라. 당연한 요구죠. 그리고 지금 너무 창피하지 않습니까? 솔직히 얘기하고 대통령 2명이 감옥에 가 있는 나라. 그 다음에 문재인도 저는 탄핵하게 될 것 같은데 또 그래서 헌법재판소를 완전히 문재인의 사람으로 채웠다 하더라도 뭐 탄핵을 하든 하야를 하든 그 끝이 안 좋을 거라고요.
또 임기를 채운다 하더라도 문재인은 아마 감옥에서 보내게 될 거예요. 자, 이런 창피한 나라, 우리 국민들이 탄핵 전문 국민이 되고 대통령의 끝은 마치 결혼의 끝이 이혼이 되는 것처럼 이 대통령의 끝은 정말 감옥에서 보내게 되는 아주 슬픈 나라가 되는 거죠. 창피하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지금의 1년 반 남은 문재인으로서 또 지금 돌아가고 있는 좌파들의 어떤 지형이나 이런 걸 볼 때 여러분 사면 못합니다. 왜? 끈앞으로라도 붙잡고 가야 되는 거예요. 자기네의 부지갱이라도. 지금 점점 중도층도 쫙 넘어가고 있죠. 그다음에 서울시장 우리 보수가 먹죠. 그러면 그다음부터는 그냥 끝입니다. 완전히 그냥 빛이 바래지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문재인은요. 제 생각에는 이미 사면이라는 카드를 쓸 타이밍을 놓쳤다. 그렇기 때문에 사면도 선별 사면도 어렵다. 지금 저희가 그 점에 대해서는 아주 냉정하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카드를 갖고 우리한테 말하자면은 딜을 할 때 우리가 지금 뭐가 부족해갖고 딜을 합니까? 물론 저는요, 두 전직 대통령 진짜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이 말하자면은 이 코로나도 있는데 빨리 정말 이 나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문재인이 뭐라고 대통령 고유의 권한이 사면권이라고 그거를 이렇게 우리 앞에서 흔들어 대는 거 정말 역겹고 구토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만큼 고생했으면은 앞으로 여러분 1년 반이면요 끝납니다. 그러니까 두 분께서 끝까지 1년 반 저는 오히려 견디시기를 저는 바랍니다.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박근혜 전 대통령도 일체에 언급을 하지 않았고 또 이명박 대통령도 사면에 시읒자도 꺼내지 말라고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뭐 고생이란 고생은 다 하고 나서 이제 1년 반만 참으면 됩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말하자면은 자주적인 정말 자발적인 우리의 힘으로 저 두 전직 대통령을 풀어주는 거. 이게 보수의 자존심이고 여러분 보수의 품격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요. MB는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완전히 정치 보복의 상징이 돼버렸습니다. 자, 쟤네들이 이미 고백을 한 거죠. 박 대통령은 풀어주지만 MB는 못 풀어준다. 자, 정치 보복이 아니다. 법원에서 헌재에서 탄핵을 하고 국회에서 탄핵을 했는데 어떻게 해서 이게 정치 보복이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그렇게 사법권을 그런 식으로 써가지고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을 하고 이런 거. 글쎄, 그거는 사법을 완전히 앞세운 아주 교묘한 정치 보복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리고 유감스러운 것은 걔네들이 탄핵을 카드를 가졌을 때 그 탄핵 카드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방어를 했어야 되는 겁니다. 그 당시에 새누리당 의원들 다 설득했어야 되고 또 뿐만 아니라 이 헌재에서도 유능한 변호사들 집 팔고 땅 팔아가지고 정말 몇백억을 들여서라도 내세우고 지금 보십시오. 이 트럼프가 어떻게 했는지 또 뿐만 아니라 클린턴이 어떻게 했는지 또 하다못해 노무현이는 어떻게 했는지 그렇게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건 하여튼 그렇다 치고요. 자, MB의 경우는 탄핵당한 대통령이 아니에요, 여러분. MB는 임기 채웠습니다. 그런데 MB의 다스와 그 다음에 그 회사에서 받은 돈을 가지고 횡령으로 엮은 거예요. 이게 정치 보복이 아니면 여러분 무엇이 정치 보복입니까? 이거는 엄연한 정치 보복이고 노무현의 피비린내 나는 원수를 갚겠다 이거죠. 근데 앞으로 여러분 노무현은 시즌2가 있게 됩니다. 자, 노무현 재단에 이 모아진 돈, 재단에 이 쌓아놓은 돈이 452억이에요, 여러분. 그럼 얘기 끝난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다가 이 권양숙의 일종의 민원 처리반이 누구였습니까? 김경수였습니다. 자, 우리 1년 반 아주 일을 악물고 가가지고 반드시 정권 교체해가지고 다 밝혀버립시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정의 구현입니다, 여러분. 그 길바닥에서 미사나 올리는 그 이상한 신부들이 얘기하는 정의 구현.
원래 저희가 카톨릭 신자였습니다만 지금은 냉담을 하는데 원래 미사는 여러분 길바닥에서 드리는 거 아닙니다. 근데 이 가톨릭 법이라든가 이 규율도 다 무시하고 오로지 말하자면은 좌파 논리, 북한 발악이 이게 정의구현 사재단 아니겠습니까? 정의구현 사재단은 이제 다 한번 파헤쳐 봐야 됩니다. 거기에서 어떤 식으로 돈이 쓰이고 있고 그리고 해외에 파견 간 신부가 성폭행을 했는데 그게 어떤 식으로 처리됐는지 다 파헤쳐 봐야 되죠. 정말 우리 보수들이 할 일이 많습니다. 그리고 정권 교체하면은요, 여러분, 진정한 정의를 구현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강인한 사람, 법을 잘하는 사람 뽑아야 되고, 앞으로 여러분, 이 3년 뒤에 금방 옵니다. 국회의원 선거도. 그때 여러분들께서 확실하게 청소할 수 있는 사람들을 국회의원으로 뽑아야 됩니다. 안 그런 사람들 뽑았다가는요, 다 말아먹습니다. 여러분들의 이 고난과 여러분들의 이 말하자면은 정말 최선을 다한 나라 사랑, 애국심 말아먹습니다. 지금 국힘이 말아먹고 있지 않습니까?